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교재는요, 74페이지예요. 부동산 특성과 속성인데요. 부동산 특성은 매우 중요해요. 항상 한 문제가 늘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파트는 조금 어려워요. 왜냐하면요, 특성은 진도가 앞에 나와 있지만은요, 학교는 전체를 모두 연결하고 있거든요. 전체를 모두 알아야 됩니다. 첫 시간은요, 조금 어려울 수가 있지만 최대한 설명을 쉽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래 보시면요, 박스가 나와요. 박스를 보시면 부동산 특성 크게 두 가지죠. 토지의 특성과 건물의 특성입니다. 자, 건물 특성은 일단 버려도 문제가 없습니다. 토지 특성만 집중합니다. 토지가 두 가지죠. 자연적 특성과 인문적 특성입니다. 제목 그대로 보시면 돼요. 자연적 특성은 자연 그대로 지니고 있는 특징이고요. 다음에 인문적 특성은요, 부동산과 인간과의 관계에서 비롯되는 특징입니다. 그러면 자연적 특성은 1번부터 9번까지죠. 5번까지만 구별하시고요. 5개만 공부하시면 돼요. 6번 이하는 버리시면 돼요. 그러면 체크합니다. 자, 지금부터 첫 자만 동그라미 하시면 돼요. 부동성 부자 동그라미. 2번 부정성 부자. 3번 영속성 영자. 4번 개별성 개자. 요까지요. 합치니까 뭐죠? 부부 연계. 암기가 쉽죠? 부부가 둘 다 어리대요. 부부가 연계래요. 부부 연계라고 보시면 돼요. 하나만 더 추가하면요, 인접성까지만 공부를 하시면 돼요. 부부 연계가 통설적 입장이고요. 인접성은 별도로 아주 소수 입장입니다. 부부 연계라고 정리하시면 되고요. 다음에 인문적 특성은요, 5개 항목인데 3번까지만 구별하세요. 3가지만 하시면 돼요. 나머지는 볼 필요가 없습니다. 1번 용도의 다양성 첫자 용자 동그라미. 2번요 병합 분할의 가능성 병자 동그라미. 3번요 위치의 가변성은 가변상에서 가짜 동그라미. 합치면요 용병가죠. 용병가. 따라서 지금부터 자연적 특성 부부 연계, 다음에 인문적 특성 용병가, 요까지를 정리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오른쪽 페이지 넘어가죠. 자, 먼저 1번 토지 특성은요, 자연적 특성이 나와요. 부부 연계 4가지를 말합니다. 특히 부부 연계 중에서는 부동성과 부정성이 있죠. 부부 2가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출제가 굉장히 잘 되고 있어요. 자, 먼저 1번 부동성 하게 되면요, 부동성. 부동성은 토지는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로 움직일 수가 없다는 특징입니다. 그래서 지리적 위치의 고정성이죠. 그러면 이것이 의의가 되고요. 2번 내려가죠. 파생 특징입니다. 파생 특징이 항목이 많아요. 기업번부터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기업번까지죠. 10개가 넘어갑니다. 이 많은 항목들이 학교는 전체를 모두 끄집어낸 거예요. 그래서 용어들이 조금은 생소할 수가 있어요. 어려워요. 이 파트는요, 전체를 연결했기 때문에 계속 봐도 이것이 이해가 안 될 수가 있거든요. 자, 꼭 중요한 것 언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업번. 자, 부동성으로 인하여 부동산과 동산을 구별하는 근거가 된다. 부동산은 비이동성이죠. 동산은 이동성입니다. 이런 차이점이 있잖아요. 따라서 공시 방법을 달리한대요. 동산은 움직인다. 이동성 때문에 그 공시 방법이 자, 점유가 될까요? 등기가 될까요? 점유죠. 동산은 점유가 돼요. 반면에 부동산은 비동성 때문에 바로 등기가 필요하죠. 따라서 이렇게 공시 방법을 달리합니다. 자, 니은번, 디귿번은요, 같이 연결해서 봅니다. 체크부터 먼저 하고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니은번 보시면요, 활동과 현상을 국지화시킨다. 국지화 밑줄 하시고요. 이어서 감정평가에서 또 밑줄합니다. 지역 분석의 필요성 밑줄. 디귿번 내려가요. 2번째 줄 보시면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주는 밑줄입니다. 외부 효과 발생 밑줄. 외부 효과 매우 중요합니다. 또 한 장만 넘겨주세요. 첫 줄 보시면요. 비읍번이죠. 활동과 현상이 지역적으로 특화되고 세분화된 밑줄입니다. 부분 시장 밑줄. 자, 지금 4단어가 되게 중요해요. 그러면 국지화, 지역 분석의 필요성, 다음에 외부 효과 발생, 그리고 부분 시장입니다.
이 네 가지는요, 꼭 돌려야 됩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동성이에요. 다음에 인접성입니다. 다음에 지역성이다. 요 세 단어가요, 한 묶음이 돼요. 그러면 예를 들면 이렇게 이해합니다. 어느 지역이 있어요. 자, 대상 토지가 있어요. 대상 토지는 절대 못 움직이죠. 얘가 바로 부동성입니다. 못 움직이니까 이웃한 토지와 이렇게 인접해 있잖아요. 얘가 바로 인접성입니다. 자, 인접해 있으면서 상호 어떤 관계? 자, 의존관계, 보완관계, 협동관계, 대체관계, 경쟁관계 이렇게 인접해 있대요. 여기까지가 인접성입니다. 이렇게 인접성이 점점점 확대가 됨으로써 하나의 큰 지역을 이룹니다. 바로 지역성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 지역마다 사회적 위치, 경제적 위치, 행정적 위치가 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부동성 때문에 인접해 있게 되고요. 이것이 확대가 됨으로써 하나의 큰 지역을 이룬다 해서 예를 말이에요. 결론은요, 부동성 때문에 나아가서는 하나의 지역을 이룬다라고 보시면 돼요. 항상 묶어서 생각합니다. 여기서 이 지역성과 똑같은 말이 바로 국지성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단어가 나왔죠. 활동과 현상을 국지화시킨다. 똑같은 말로 지역화시킨대요. 국지성, 지역성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면 이 지역성은요, 다른 말로 지역의 특성이죠.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길동지역과 강동지역과 초록지역은요, 동네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 지역 특성을 잘 파악하자. 얘가 바로 지역 분석입니다. 지역 분석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역 분석이 필요한 이유, 얘는요, 감정평가 제3편에서 따로 공부해요. 그러면 지역 분석이 필요한 이유는요, 여러 가지가 있죠. 하나, 둘, 셋 해서 1등, 2등, 3등이 돼요. 따라서 지역성 때문에 지역 분석이 필요합니다. 지역은 왜 나타나죠? 인접해 있으니까요. 왜 인접해 있죠? 근본적으로 못 움직이니까 부동성 때문이다. 따라서 지역 분석이 필요한 이유하게 되면요, 1순위가 지역성, 2순위가 인접성, 3순위가 부동성입니다. 수험생들이 단순히 암기만 합니다. 책에 보니까 지역 분석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부동성만 나와 있거든요. 그냥 암기해버려요. 잘못된 방법입니다. 논리적으로 지역이니까 지역 분석은 뭐 1순위가 지역성, 다음에 인접성, 다음에 부동성이다. 순서대로 공부를 하십니다. 논리적으로. 그래서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아마 6회 때로 기억납니다. 다음 중에서 지역 분석이 필요한 특성 물었습니다. 특성. 1번, 2번, 3번, 4번, 5번. 엉뚱한 거 집어넣죠. 지문 2번 부동성. 엉뚱한 거 집어넣고요. 5번에는요. 바로 연결성입니다. 이렇게 나오니까 모든 순서대로 부동성 정답 2번 해서 틀렸단 말입니다. 단순히 암기만 했잖아요. 1순위가 뭐죠? 지역성. 2순위가 인접성이죠. 이때 연결성, 얘가 바로 인접성입니다.
이렇게 두 단어가 경합되면요. 어느 게 더 가까운 답이다? 연결성, 인조성이 더 가까운 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요. 5번이 정답이었다 해서 이런 문제가 아주 초창기에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1순위가 지역성, 2순위가 인접성, 3순위가 부동성입니다. 이어서 지역성과 똑같은 말이 국지성입니다. 활동과 현상을 국지화시킨다, 즉 지역화시킨대요. 이것이 반영된 시장이 바로 국지적 시장입니다. 그러면 국지적 시장은요, 지역적 시장이죠. 똑같은 말이 바로 부분시장입니다. 부분시장이다. 부분시장은요, 비역번에서 밑줄을 그었잖아요. 그러면 부분시장은 뭐냐? 지역적으로 시장이 세분화된대요. 지역적으로 시장에 세분화가 나타납니다. 즉 시장이 다르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25평 아파트가 있어요. 자, 똑같은 평수 아파트인데, 똑같은 아파트인데요. 지방입니다. 대전에 25평 아파트하고요. 강남에 25평 아파트가 가격이 똑같아 다르다. 엄청 달라요. 지방은요, 얘는요, 2억 5천밖에 아니에요. 2억 안팎입니다. 강남은 얼마죠? 10억 안팎이잖아요. 똑같은 아파트가. 자, 똑같은 아파트가 지방은 2억 하더라. 강남은 10억 합니다. 얘가 무슨 차이죠? 바로 지역 차이지, 지역 차이. 지역 차이잖아요. 예. 이렇게 똑같은 평수 아파트라고 하더라도 지역마다 가격이 달라지더라. 시장이 세분화되고 있잖아요. 얘가 바로 부분시장입니다. 예. 그래서 부동산은요, 이 지역 차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결국 부동산은요, 지역적으로 가격이 차이가 크다. 가격이 달라집니다. 달라지는 지역적인 부분시장입니다. 이렇게 가격이 세분화되고요. 시장이 세분화되면요, 이때는 부분시장이 돼요. 부동산은요, 지역적으로 가격이 달라집니다. 지역적으로 부분시장입니다. 그러면요, 동산은요, 일반 동산은요, 부분시장이 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동산도요, 시장이 또는 가격이 세분화될 수가 있다면 얼마든지 부분시장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예를 들면 여러분 쓰고 있는 스마트폰이 있죠. 요금이 똑같아 다르다. 다르잖아요. 3만 원짜리 요금, 5만 원짜리 또는 6만 원짜리 뭐 효도폰, 알뜰폰 많잖아요. 이런 것들이 모두가 가격이 세분화되어 있다. 그러면 분생이 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제가 뭘 그린 것 같아요? 아, 기차예요. KTX죠, 그죠? KTX. 자, 1호, 자, 객실이 1호석이고요. 2호실, 3호실, 17호실, 18호실 쭉 넘어갑니다. 요금이 같아요, 달라요? 다르잖아요. 2호석과 3호석입니다. 특실입니다. 요금이 한 배 반이나 비싸요. 서울서 부산까지요. 7만 원 넘어갑니다. 다음에 5, 6, 7, 8 쭉 넘어가죠. 뭐죠? 일반석입니다. 또 17호석, 18호석 자유석이죠. 전부 다 요금이 다르단 말입니다. KTX 하니까요. 요즘은 이 1호석 용도가요. 그냥 일반석인데 한 3, 4년 전, 한 4, 5년 전만 하더라도 1호석이 용도가 특별했어요. 용도가 특별했어요. 아마 여러분들 이용 못 해봤을 거예요. 과거에 4, 5년 전에 KTX가 1호석이 뭐냐면요. 아주 특별했어요. 뭐라고요? 침대요. 금방 부산 가는데요.
금방 가는데 침대에 누울 필요가 없잖아요. 뭐냐면요. 바로 극장입니다. 영화관. 즉 시네마관이에요. 시네마관. 그래서 서울역에서 부산까지 갑니다. 또는 대구까지 갑니다. 가면 2시간 또는 3시간 걸리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를 딱 차게 되면요. 영화 보면서 내려갑니다. 지금은 추억이 되어버렸는데요. 지금 너무 떠올라요. 제가 주로 서울역에서 지방 내려갈 적에는요. 항상 시네마관을 끊었거든요. 이거 타고 딱 올라가면요. 가운데 순방향, 역방향 있잖아요. 중간에 이걸 쫙 잡아 당겨 내려요. 그러면 스크린이 쫙 내려오거든요. 그럼 이제 양쪽에서 관람이 가능합니다. 다만 화면이 조금은 작지만은요. 그러면 이제 각 창문은요. 내리면 전부 다 검은 천과 다 가리게 되어 있거든요. 깜깜해집니다. 영안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비록 화면은 작지만은요. 음량은 끝내줘요. 뻥뻥 울리거든요. 그래서 출발하면요. 영화를 틀어줘요. 몰입합니다. 영화 끝나면요. 어느새 대구나 부산이 도착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빈자리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수지가 안 맞으니까 어느 순간 얘를 용도를 바꿨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아주 아쉬워요. 자, 이렇게 객실마다 뭐가 달라지더라? 가격 체계가 달라지더라. 이것도 뭡니까? 부분상입니다. 부동산이건 동산이건 이렇게 가격 체계만 세번이 된다면 얼마든지 부분상이 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다만 부동산 경우는요. 똑같은 아파트라고 하더라도 뭐 지역마다 달라지더라. 지역적으로 가격이 달라집니다. 지역적으로. 뭐 때문에? 부동성 때문입니다. 자, 이어서 외부 효과입니다. 출제가 아주 잘 되고 있어요. 외부 효과. 자, 외부 효과는 쉬운 말로 인근 효과라고 불러요. 그럼 외부 효과가 되면 이것은 이유가 2가지입니다. 부동성과 인접성 때문입니다. 외부 효과는 어디서 공부하느냐? 부동산 정책에서요. 정책에서 얘가 아주 잘 나와요. 그럼 얘가 뭘 말하지? 크게 종류가 2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정의 외부 효과. 두 번째, 부의 외부 효과입니다. 정의 외부 효과를 약어로 핀피 현상이라고 불러요. 부의 외부 효과를 님비 현상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자, 이것이 바로 부동성과 인접성 때문인데,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대상 토지에서요, 얘는요, 절대로 못 움직인다고 했잖아요. 부동성. 못 움직이는데, 인접한 토지가 전철역이 들어선대요. 동네가 좋아집니까? 나빠집니까? 좋아지죠. 얘가 바로 정의 외부 효과예요. 전철역이 아니고요. 낙골 땅이 들어선대요. 동네가 좋아집니까? 나빠집니까? 나빠진다. 부의 외부 효과입니다. 그래서 인접해 있는 시설이 좋으면요 정이 되고 나쁘면요 부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핀피 현상, 님비 현상 이런 단어도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핀피하게 되면요 약이니까 그대로 해석하시면 돼요. 피는 플리즈, 제발 무엇을 해달래요. In my front yard. 이거 F네요. 자, in my front yard가 바로 우리 집 앞마당입니다. 우리 집 앞마당. 우리 집 앞마당에 전철역 만들어주고 백화점 만들어주고 시청 옮겨주고 땅값 올라간다는 말입니다. 얘가 바로 정의 외부 효과고요. 반면에 님비 현상은 정반대예요. and, not 하지 말래요. 무엇을? in my backyard. 우리 집 뒷마당에 하지 말래요. 낙골땅 만들지 말고 쓰레기 매립장 만들지 말래 말입니다. 왜? 땅값 떨어지니까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따라서
외부 효과를 발생하는 것은 크게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부동성과 인접성 때문에 외부 효과를 발생시킨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좋으면 좋은 게 정이 되고요. 정반대가 바로 부가 됩니다. 꼭 부동산이 아니고요. 학원도 마찬가지예요. 학원도. 그러면 이제 서울이고 부산이고 지방이고요. 중개사 학원이 있잖아요. 학원도 분위기 좋은 학원은요. 정이 되고요. 분위기 나쁜 학원은 부가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저희 학원은 지난주 수업했잖아요. 또 오늘 수업하잖아요. 가만히 지켜보니까 지금 학원 분위기가 정입니다. 좋대 말입니다. 왜? 제가 수업하면서 지난주, 이번 주 수업하는데 여러분들이 집중만 하거든요. 잘 따라오시거든요. 집중하다 보니까 점점 분위기가 좋아요. 수업 중에 한 번도 휴대폰 벨 소리를 올린 적이 없었습니다. 그게 분위기 좋은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열심히 집중하는데 어느 한 번에 휴대폰 벨 소리가 띠리리리 올려버립니다. 분위기 바뀌어버립니다. 걔가 뭐가 되죠? 얘가 되잖아요. 벨 소리가 울리니까 내 혼자만 좋지 다른 모든 분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수업을 하는데 어느 분의 벨 소리가 울린다 하게 되면요. 분위기 바뀌는 거예요. 절대 그런 일 없어야 됩니다. 이 시간 이후부터요. 혹시라도 벨 소리가 울린다면요. 이때는요. 다른 모든 분들이 협조하세요. 만약에 벨 소리가 딱 울렸다면요. 모든 분들이 벨 울린 요 얼굴만 빼꼼히 쳐다보세요. 그냥. 쳐다보면서 속으로 외부 불경계하세요. 여기입니다. 아시겠어요? 벨 소리 특별히 조심하시고요. 자, 결론입니다. 한 묶음이요. 부동성, 인접성, 지역성 한 묶음으로 보시고 결국은요. 부동성 때문에 지역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결론. 활동과 현상이 지역화된다. 국지화되고요. 따라서 지역 분석이 필요하게 되고 따라서 시장은요. 지역적으로 세분화된다. 부분시장이 되고요. 또 인접했기 때문에 이 시설에 따라서 좋다 나쁘다 외부 효과를 발생한대요. 그래서 방금 밑줄 교재 다 껐잖아요. 이런 단어가 모두가 중요한 단어들입니다. 이렇게 한 묶음으로 보시면 돼요. 자, 이어서 리얼번 내려가죠. 활동을 밑줄입니다. 임장활동 밑줄, 정보활동 밑줄. 임장활동과 정보활동은요. 무엇 때문에? 부동성 때문인데요. 그러면요. 임장활동은요. 쉬운 말로 현장활동이죠. 못 움직이니까 반드시 현장에 직접 가서 눈으로 확인해야 됩니다. 자, 이러한 임장활동을 직접 가서 확인하자. 이것을 소위 두 자로요. 무슨 품하죠. 무슨 품이죠? 발품. 그래서 발품이 되게 중요합니다. 발품. 그래서 항상 부동성 때문에 발품이 필요합니다. 요즘은요. 세상이 좋아졌죠. 그래서 얘가 바로 임장활동입니다. 현장 가기 전에요. 현장을 가기 전에 미리 클릭하죠. 또는 모바일로 확인하잖아요. 얘가 뭐죠? 손품입니다. 요즘은요. 손품도 되게 중요해요. 손품은요. 정보활동입니다. 임장활동, 정보활동입니다. 이걸 잘해야 됩니다. 이런 사례가 있어요. 어느 회사 대기업입니다. 대기업 임원도요. 처음에는요. 신입사원부터 출발하죠. 신입사원입니다. 자, 처음에 회사에 입사했어요. 물론 결혼했겠죠. 자, 입사해서 항상 주말만 되면요. 부인하고 둘이서 사이좋게 서울에서요. 저기 경기도 외곽지로요. 이곳저곳 나들이 갑니다. 나들이 가요. 나들이 가다 보니까 처음에는 그냥 나들이만 갔는데요. 자꾸 가다 보니까 이제 조금은 그 지역마다 관심이 가거든요. 관심이 가요. 어느 순간 나들이가 습관이 되었고요. 나들이 가다 보니까 이 동네가 경치가 너무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마침 여기는 땅이 있잖아요. 땅이 또 마음에 들어요.
싼 땅입니다. 그래서 중개업소들에서 물어봅니다. 예. 이 땅 얼마 하죠? 땅 괜찮은데요. 땅이 싸거든요. 이때부터 땅을 사요. 예. 또 나들이 가면서 여기 가니까 여기 또 땅을 사고요. 예. 그래서 회사를 근무하면서 주말 되면요 부인과 가족과 계속 나들이 가면서 그러면서 이제 한 17년, 15년 지났습니다. 부장급이 됐잖아요. 계속 땅을 야금야금 사 모읍니다. 은행에 적금 들었다 치고. 결론은 어떻게 됐을까요? 땅 부자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40대 후반 되고 50이 넘었어요. 산 땅을 전부 다 모아보니까 수십억이 넘어가는 거예요. 직장생활 잘하면서 적금 대신에 땅을 사 모았다. 이걸로 자 40억, 50억이 넘어갑니다. 노후가 필요가 없잖아요. 무슨 힘이죠? 바로 나들이 간 덕분에 땅에 관심을 가지니까 뭐죠? 발품. 이 하나 작은 습관 때문에 인생이 걱정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살지 못한 점을 후회합니다. 저도 충분히 돈을 모았는데 이렇게 땅을 못 사 모았거든요. 제가 못했기 때문에 저희 애들한테는 꼭 부탁해요. 아빠가 못한 게 딱 한 가지 있다. 아빠가 20대 후반, 30대 때부터 출발하면서 정말로 은행에 적금 다 치고 땅을 은행에 생각하면서 계속 사 모아라. 그러면 니네가 50대 중반이 되면 인생 끝났다. 아무것도 필요가 없다. 그걸로 인생 이만큼 걱정이 없다면서요. 그래서 애들한테 하도 그렇게 하니까 이제 아빠 말을 듣거든요. 들어요. 예. 그래서 비록 제가 못한 것들은요. 적어도 제 애들한테는요. 자, 지장 근무하면 봉급 받았다. 무조건 200 받으면 100만 원 저금해 그냥. 저금해. 저금부터 먼저 하고서. 그럼 1년에 1,200 모이잖아. 그러면 그거 땅을 사 계속 사. 20년 동안. 그 땅은 내가 봐줄게. 이런 식으로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발품의 힘이에요. 다음에 손품입니다. 앱이 있죠. 요즘은 PC가 필요 없잖아요. 하루 종일 심심하지가 않아요. 마음대로 모바일 갖고 영화 보고요. 만화도 보고 정보 검색하고요. 유용한 앱이 엄청 많습니다. 구글, 플레이스토어 있죠. 활용 잘 하시면 돼요. 부동산 검색해 보세요. 음주운전 검색해 보세요. 앱이 다 나와요. 또는 건강, 별 앱이 다 나와요. 그래서 뭐죠? 손품. 부동산만 넣더라도요. 아주 유용한 앱이 엄청납니다. 뭐 밸류맵이다, 뭐다 하면서요. 엄청 나오거든요. 상가, 토지, 원룸부터 해가지고요. 모든 등기부부터 해서 토지금 확인은 모든 걸 말이죠. 그대로 확인될 수 있거든요. 심지어 요즘은요. 나침판도 필요가 없어요. 나침판 쳐버리면요. 토지 보게 되면 필수거든요. 다 깔아주거든요. 다 깔아줘요. 그러니까 이 앱이 어마어마합니다. 발품 가기 전에요. 예. 별도로 이제 다음이나 네이버다. 예. 위성지도. 사진 다 나오잖아요. 현장 다 미리 다 볼 수 있잖아요. 예. 얼마나 유용합니까?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잘 활용하면요. 얼마든지 실무를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는요. 손품 시대예요. 손품도 잘하고 발품도 잘해야 됩니다. 뭐 때문에? 부동성입니다. 자, 부동성은요. 이 정도만 아시면요. 여러분 기초과정은요. 공부를 잘 하신 거예요. 어쨌건 시험에 가장 잘 나오는 것. 부동성 때문에 지역성입니다. 한 묶으면 되고요. 따라서 활동을 국지화시키고 지역 분석이 필요하고요. 다음에 국지적 시장 분상이 되고 또 인근 효과를 불러일으킨다. 이런 단어는 그대로 연결하시면서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 다음 페이지 볼까요? 다음 페이지. 자, 걸어 2번 봅니다. 부정성입니다. 부정성은 뭐냐? 절대로 증가 못 시킨다. 부정성이죠. 땅은 만들 수가 없잖아요. 아무리 생산비를 투입하더라도 땅은 만들 수가 없다는 게 부정성입니다.
그럼 부등성이 났으니까 이런 문장 떠올려 볼까요? 자, 부정성의 예외는 없다. 땅은 만들 수가 없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만들 수가 없죠.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여기다가 절대로 없다. 부정성의 예외는 절대로 없다 하면요. O가 될까요? X가 될까요? X. 왜 X가 되죠? 역시 O입니다. 땅은 절대로 못 만들어요. 지구가 절대로 증가시킨다, 못 시킨다? 증가 못 시키잖아요. 한 필지 땅이 있어요. 이 땅은 무슨 제조로 땅을 더 증가시킵니까? 부정성의 예외는요. 절대로 없다, 무조건 맞는 말이에요. 땅은 절대로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얘가 바로 뭘 말하지? 절대로 땅을 증가 못 시켜요. 얘가 바로 물리적 공급입니다. 토지의 물리적 공급은 절대로 증가 못 시킨다. 맞는 말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요. 수면 매립입니다. 또는 택지 조성이다. 이런 것들은 부동산이 증가한 것이 아닙니까? 라고 반문할 수 있잖아요. 증가한 것이 맞습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지난 시간요. 토지 경제학은요. 땅도 부동산, 강도 부동산, 바다도 부동산. 바다에서 땅으로 이용이 바뀐 것이 불과합니다. 절대 증가한 게 아닙니다. 따라서 이런 것들은 어디까지나 뭐라고 했죠? 바다에서 땅으로 토지 이용 전환입니다. 토지 이용의 전환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얘는요. 토지가 증가한 게 아니고 용도가 바뀐 거예요. 이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불렀다? 경제적 공급입니다. 경제적 공급이 증가한 것입니다. 따라서 부정성의 예외는요. 절대로 없습니다. 땅은 절대로 증가 못 시킵니다. 여기까지가 부정성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요. 의 볼까요? 자, 의를 보시면 두 번째 줄을 밑줄합니다. 수면 매립이나 택지 조성은 토지의 물리적 공급 증가가 아니라 토지용 전환의 측면에서 파악하는데 경제적 공급이 증가한 것입니다. 심지어는 잘 나옵니다. 2번 파생 특징 넘어가죠. 파생 특징입니다. 자, 파생 특징 보게 되면요. 부정성하게 되면 추가로 여기까지를 더 이해하시면 좋아요. 자, 자유재와 경제재를 비교합니다. 자유재가 뭡니까? 경제재가 뭡니까? 비교합니다. 자유재는요. 존재량이 무한합니다. 반대로 존재량이 한정이 되었어요. 유한합니다. 얘가 바로 경제재가 돼요. 그러면 존재량이 무한하다. 어떤 게 있죠? 우리가 마시는 공기 마음대로 마시잖아요. 나가면요 햇볕 쬐죠. 마음대로 쬐잖아요. 자유재입니다. 존재량이 무한하기 때문에 희소 가치가 있다 없다? 없다. 흔해 빠졌잖아요. 그럼 대가를 지불해요? 대가를 지불 안 해요?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것이 자유재입니다.
정반대로 경제재는요, 양이 한정이 되었어요. 한정이 됐다는 것은 희소 가치가 있다는 말입니다. 희소성이 있는 제한은 어떤 형태로든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 경제학은요, 모든 재화를 연구하는 게 아니고요. 요거예요. 일반 경제지. 요것을 연구하는 게 경제학입니다. 경제학은요, 희소가치가 있는 경제재만 대상으로 연구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자원이 한정이 되면요, 자,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바로 선택의 문제가 생겨요. 선택. 자원이 한정이 되기 때문에 어떤 재화를 선택할까? 선택의 문제가 생겨요. 그럼 여기서 선택 기준이 뭐가 될 것이냐? 선택 기준입니다. 선택 기준은 바로 경제성입니다. 예를 들면 내가 지갑에 돈이 10만 원이 있어요. 10만 원 갖고 있다. 10만 원 갖고 모든 재를 전부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뭘 살까? 그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그 기준이 뭐죠? 경제성 원칙인데 이건 잘 아시죠? 뭡니까?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올리자. 이게 바로 경제성 원칙입니다. 따라서 일반 경제학은요, 자원이 한정되기 때문에 주어진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올리는 이것을 선택하는 것이 바로 목적입니다. 이것을 부동산 학과 연결합니다. 부동산 학이에요. 여러분이 공부하는 부동산은요, 자유재입니까? 경제재입니까? 경제재죠. 특히 부동산은요, 그 양이 특별히 한정이 되었어요. 뭐 때문에? 부정성. 땅은 절대로 만들 수가 없다고 했잖아요. 따라서 이 자체가 뭘 말하지? 바로 부정성입니다. 강남의 땅이 얼마나 귀합니까? 절대 증가 못 시키니까요. 부정성입니다. 자, 절대로 증가 못 시키니까 자원이 유한합니다. 서울에서 공시지가 가장 비싼 땅이 명동에 있죠. 그 화장품 입구 쪽이요. 네이처 리퍼블릭이죠. 2018년도 올해 기준이 평당 공시지가가요. 6억이 넘어간대요. 6억 390만입니다. 엄청나잖아요. 얼마나 귀하면요. 그 한 평에 6억 넘어갈까요? 뭐 때문에? 너무나 희소가치가 높으니까요. 6억 넘어갑니다. 물론 정반대로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싼 땅이 있어요. 공시가 싼 땅은 얼마일까요? 저기 남해안 쪽이에요. 진도 아시죠? 그 무인도가 많잖아요. 거기서 옥도라는 무인도가 있어요. 옥도라고요. 거기는요. 제곱미터당 땅값이 990원입니다. 애들 과자값도 안 돼요. 이런 땅만 팔 수 있다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예. 예. 한 평에 3,000원도 안 하는데, 그렇죠? 3,000원밖에 안 하는데, 예. 이런 땅이라도 한 1,000평 사모펀들, 예. 얼마 하겠습니까? 예. 몇십만 원밖에 안 되잖아요. 예. 그럼 땅 1,000평 가졌다. 몇십만 원 갖고. 던던하잖아요, 그냥. 예. 그렇잖아요. 예. 뭐 때문에? 무인도. 희소가치가 많잖아요. 따라서 이에 따라서 값어치가 달라집니다. 다시 말하면 제가 들어온 분필이 있잖아요. 흔해 빠졌잖아요. 이러니까 가치가 떨어져요. 다이아몬드 보세요. 얼마나 귀합니까? 귀한 만큼 뭐 가치가 비싸단 말입니다. 따라서 이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집니다. 그러면 이제
존재량이 유한하면요, 항상 어떤 문제가 생기지? 선택의 문제가 선택.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느냐? 땅은 절대로 증가 못 시키지만 얼마든지 이용하면요, 용도가 다양합니다. 용도의 다양성입니다. 그러니까 한 필지 토지 위에 자, 주택을 지을 수도 있고 상가, 공장, 학교, 도서관 뭐든 다 지을 수 있잖아요. 여기서 하나만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이때 그 선택 기준이 뭐지? 가장 효용 가치가 큰 용도를 선택하자. 얘가 바로 최유효 사항입니다. 이런 용도를 선택해야 됩니다. 따라서 부산학은요, 특히 자원이 절대 증가 못 시키니까 역시 용도가 다양하다는 선택의 문제가 생기게 되고, 이때 기준은요, 가장 효용 가치가 높은 큰 최유효 사항의 용도를 선택하자. 이거나 이거나 같은 맥락입니다. 따라서 일반 경제학이 이것을 연구한다면요, 분산은요, 최유효 사용, 이것을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앞에서 땅은 절대로 증가 못 시킨다고 했잖아요. 뭐죠? 물리적 공급입니다. 그런데 용도를 바꾸면요, 얼마든지 공급은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 필지 땅이 있어요. 이 땅은 절대로 증가 못 시키잖아요. 여기다가 건물을요, 2층 건물을 짓지 말고 20층 빌딩을 짓게 되면 이만큼 공급이 늘어났잖아요. 이런 공급은요, 물리적 공급이 아니고 바로 경제적 공급입니다. 따라서 경제적 공급은 쉬운 말로 용도적 공급, 용도를 바꿔서 공급을 늘리자. 따라서 결론적으로 물리적 공급 부족 문제는 뭘로 해결한다? 용도를 바꿨어요. 용도적 공급은 가능하다. 경제적 공급은 가능합니다. 이어서 부정성은 땅은 절대로 증가 못 시키잖아요. 얘는 다른 말로 언제나 토지가 부족합니다. 토지가 부족하니까 지금 서울 보세요. 땅이 부족해요. 서울에 아파트 지을 땅이 없어요. 그렇다고 재개발, 재건축하려고 하는데 이것도 막아놨잖아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서울은 절대 땅도 부족하고 주택도 부족합니다. 그런데 집값 자꾸 올라가잖아요. 자꾸 올라가니까 땅값도 자꾸 올라간다는 말입니다. 이러니까 정부가 규제합니까? 완화합니까? 자꾸 규제해요. 그러니까 토지가 절대 부족하니까 정부가 자꾸 규제한다. 토지의 가장 강력한 규제가 바로 토지 공개입니다. 강력한 규제가 돼요. 따라서 토지 공개념의 근거를 제시하기도 합니다. 즉 법적 규제의 근거도 제시한대. 이런 것들이 모두가 부정성에서 비롯됩니다. 따라서 결국 부정성은요, 절대로 물리적 공급은 증가 못 시킨다. 같은 맥락이 되고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용도는 바꾸자. 경제적 공급은 가능하다. 뭐 때문에? 용도의 다양성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이제 연결하시면서 이제 특징 볼까요? 발생 특징입니다. 자, 기업본 보게 되면요, 첫 줄 밑줄입니다. 토지에는 생산비 법칙이 원칙적으로 적용되지가 않는다. 밑줄. 즉 생산비는 투입해서 땅을 만들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니은번요. 역시 중요하죠. 토지는 생산비를 투입하여 생산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밑줄입니다. 물리적 공급은 불가능. 밑줄. 그러나 또 밑줄 하세요. 경제적 공급은 가능하다. 밑줄. 디귿번요. 두 줄 모두 밑줄입니다. 토지의 공급 곡선은 수직이 되므로 토지의 균형 가격
이 형성되지 않게 한다. 밑줄 하시고요. 자, 디귿번은요. 토지는 공급이 수직이죠. 자, 공급은요. 우리가 별도로 다음 시간 공부합니다. 그러면 공급 수직이 무슨 말이냐? 자, P가 있어요. 가격입니다. Q는요. 수량입니다. 여기서 토지는 특히 토지의 공급이죠. 토지의 공급은 부정성 때문에 절대로 증가 못 시키죠. 그래서 못이 된다 수직입니다. 따라서 공급 곡선이 수직이 된대. 공급이 수직이 돼. 이건 뭐냐면요. 자, 예를 말이요. 이만큼이 뭡니까? 강남의 땅이에요. 강남의 땅은요. 더 이상 증가시킬 수가 있다 없다. 절대 증가 못 시킵니다. 공급은 절대 수직입니다. 이상 절대 증가가 안 돼요. 아무리 강남 땅값이 가격이 계속 올라가요. 계속 아무리 올라가도 그 양은요. 절대로 증가 못 시켜요. 앞으로 이 공급이 수직이 되게 되면요. 그 양은 절대로 X 증가 못 시키는 말이에요. 얘가 무슨 공급이죠? 물리적 공급입니다. 따라서 이때 공급의 수직은요. 바로 물리적 공급을 절대로 증가 못 시키는 말합니다. 따라서 공급이 수직이다. 절대로 증가시킬 수가 없는 경우예요. 이어서 리얼번요. 자, 토지는 부족하니까요. 밑줄입니다. 희소성 근거 밑줄. 희소가치가 아주 높은 경제재가 되는 거예요. 다음에 미음번요. 자, 토지 문제, 부족 문제 밑줄. 토지가 부족하죠. 토지가 부족하니까 갈수록 땅값은 올라갑니다. 동시에 밑줄입니다. 지가 상승 원인 밑줄. 토지가 부족하니까 지가는 상승하게 되고요. 토지가 부족하니까요. 비업번 내려가서 토지는 사배성과 공공성 밑줄. 즉 공익 개념이 높아요. 공익 개념이 강하기 때문에 토지는요. 규제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밑줄입니다. 토지 공개념 도입의 근거 밑줄. 토지 공개념의 근거를 지시합니다. 이어서 자 2형번 내려가죠. 부정성 때문에 토지는 밑줄입니다. 집약적으로 이용 밑줄. 집약적 이용은요. 요 그림 그렸잖아요. 한 필지에 토지 위에다가 자 2층 건물을 지을 게 아니고요. 여기다가 20층 빌딩을 짓자. 얘가 뭡니까? 집약적 이용. 얘가 무슨 공급이죠? 경제적 공급입니다. 따라서 집약적 이용은요. 바로 물리적 공급이 아니라 경제적 공급을 의미합니다. 여기까지가 모두가 부정성과 관련된 설명입니다. 자, 그러면요. 지금은요. 부부 연계. 그중에서 부부가 중요하겠어요. 그래서 부동성 때문에 이런 논점. 부정성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논점입니다.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부부까지 보았고요. 그리고 3번입니다. 영속성은요.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 봅니다. 쉬겠습니다.